자, 여러분들 안녕. 자, 중간고사 끝나고 새롭게 기말고사 범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9쪽. 자, 제정군사 국가가 등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잠시만요. 라떼 한 잔 마시고요. 자, 그러면 거의 근대가 다가오고 있죠. 중세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배웠던 거고. 자, 그 클라이막스를 찍는 게 종교 개혁, 그다음에 종교 전쟁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중세 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 당연히 하겠죠. 우리 중세 말에 무신예찬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렇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교황 레오 10세가 자, 성 베드로 대성당의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 성 베드로 성당을 고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면벌불을 판매한 거야. 뭐 이거 사면 모든 죄는 없애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맞죠? 그리고 이게 교회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솔직히. 자, 그러니까 루터는 이를 비판하는 거죠. 이를 비판하는 95개조 방만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면벌부 따위가 아니라. 오케이?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화이에서 루터파 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루터파 신교예요, 신교. 오케이?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 구교와 신교 간의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루터파 신교가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스위스입니다. 아까는 독일이었습니다. 아까는 독일이었고 이제 스위스에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서를 주장을 했죠. 이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칼뱅파 신교가 되는 겁니다. 칼뱅파 신교.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왕 헨리 8세가 원래 로마 카톨릭 구교를 따랐었는데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혼을 하고 싶은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혼 안 시켜주니까 그럼 나 로마 카톨릭 싫어 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안 하고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교가 되는 거죠. 오케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교, 영국에서는. 자, 이렇게 신교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종교 개혁이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교,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여기가 구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너무 심한데 하면서 구교하고 신교 사이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면서 유럽 각지에서 종교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 뭐 전쟁만 하면 뭐 수십 년 하는 거죠. 여기 30년 전쟁 나와 있지만 이 전쟁으로 독일 지역에서 인구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전쟁에 주변 여러 나라가 참가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끝이 났고, 이 조약을 통해서 칼뱅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에서도 무조건 구교만 믿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흐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자, 그러면 종교에 관심이 떨어졌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에 관심 갖기 시작하냐면 이제까지 종교에 미쳐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종교가 영향력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에 슬슬 관심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학로 개척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니까 돈에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정 군사 국가의 등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교과서는 130쪽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봅시다. 자, 중세 말이에요. 중세 거의 끝날 거예요. 이제 중세 말 유럽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각종 종교적 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 주먹질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 경쟁이 있어야겠죠. 이러면서 주변 지역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거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 오케이? 자, 16세기 유럽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세금제도와 중앙행정기구를 갖춘 제정 군사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군사 전쟁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량도 많아야 되고,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기기도 쉽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7세기 종교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제정 군사 국가들은 군대 규모를 더욱더 늘리고자 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상비군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상비군은 그냥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자, 이거를 강력한 상비군을 갖고 있어야 나라의 힘도 세지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 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맞죠?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겠지. 세금 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이 만들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통해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수입은 줄여야겠지.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는 건 줄여야겠죠. 자,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 수입을 줄이는 중상주의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를 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이 모은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돈 벌어온 애들 누굽니까? 상공 시민층. 우리 대항해 시대 때 대서양에서 많이 무역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상공 시민 계층의 상공업 활동을 보호해주면서 얘네들한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도와줬지? 너네도 돈 내? 하면서 재정적 지원까지 받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도 돈 더욱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자, 원료와 상품 시장을 얻기 위한 식민지 확보에도 꾸준하게 힘을 쏟아서 식민지가 확보되면 뭐가 좋습니까? 자, 거기서 원료를 그냥 싼 값에 갖고 와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다시 거기다 되팝니다. 상품 시장이죠. 이렇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거를 우리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네 세금 많이 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재정 군사 국가입니다.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재정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많이 고민하는 국가. 근데 스타일이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겠지만 영국은 이제 국왕과 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재정 군사 국가를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어떻게? 국왕이 강력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었는데 이걸 눌러버려요. 군사 국가를 운영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탈이 어디가 더 크게 나느냐? 프랑스가 훨씬 더 탈이 크게 납니다. 그건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29페이지 다시 가면요. 아까 칼뱅이 되게 짧게 나왔죠. 칼뱅이. 자, 도시 상공업자들한테 환영받았던 칼뱅.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 재정 군사 국가 특징은 어떻게 갖고 있나?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의 규모를 키워야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세금 징수 등을 통해서 비용 많이 마련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건데 라떼 한 잔 더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